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조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원 파트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 적응력 그리고 응용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시작합니다. 시그마 계산이 등장했네요. 시그마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 자, 열심히 시그마 규칙을 공부를 했느냐? 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처리하겠습니다.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2분의 n 플러스 1. 학습이 잘 되어 있는지 묻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식을 잘 관찰하면요. 2분의 n 플러스 1이 공통이 돼요. 됐습니까? 자, 공통 부분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쪽에는 3분의 2n 플러스 1이 있는 거고 이쪽은 1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 좀 처리가 되어 있겠고, 자, 이 부분은 3분의 됐고, 통분하게 되면 이게 3이 분자로 올라가죠. 그럼 2n 플러스 4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2가 공통이니까 공통 부분 이쪽이랑 약분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요. 3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약분됐으니까 n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된다는 겁니다. 자, 깔끔하게 처리했는데 이제 시그마 가서 잘 살펴봤더니 6입니다. n이 6이라는 거죠. 6을 열심히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분의 6, 7, 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2니까 자, 56이 두 번이 있으면 되는 건가요? 자, 56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2, 6, 10이니까 110이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일반화된 형태로 처음부터 숫자로 할 수도 있는데 자, 너무 좀 허접한 것 같아서 문자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뭐 시그마 규칙 연습하는 문제니까 자신 있게 잘 풀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제였으니까 잘 할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또 시그마 문제가 되겠습니다. AN이라는 거 10판까지, BN도 10판까지 열심히 합했더니 계산 결과가 나왔는데 다음 식의 계산을 해달라. 이 부분은 시그마 규칙이니까 이 시그마 AK 이런 형태 빼기 시그마 BK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이건 시그마 1 이런 모양이죠. 1부터 10까지 열정부터 써야 됩니까?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산 결과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냥 24 두 배 해서 써줘도 되겠죠. 자, 여기는 20을 빼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1이 10번 나온다 그런 얘기니까 10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가볍게 14 처리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시그마 규칙 연습하는 거니까 연달아 나오니까 조금 재미없는데 자, 어쨌든 즐거운 마음으로 쉽게 풀이가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뭡니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왠지 우리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자, 초항은 마이너스 5라는 뜻이고, 자, 두 번째 요 식이 무슨 뜻인지 좀 판단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2, 기존의 항에다가 두 개 2를 합해서 그 다항이 되겠다. 그러면 또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웃하는 두 항 사이 차이가 항상 2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지금 공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등차수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등차수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뭐 일반항을 곧바로 구할 수 있겠죠. 뭐 공차가 2니까 2n 쓰면 되겠고, 초항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7을 하게 되면 일반항까지도 그냥 이렇게 맞춰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5항을 구해달라. 5를 대입하면 되니까 10-7에서 3 이렇게 구해가면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 등차 수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거 최고값 구하면 됩니다.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A2는 기존의 거에다가 2를 더해서 마이너스 3, 그럼 A3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시켜서 풀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정도는 우리가 뭐 이 정도 뭐 점화식으로 나와 있어도 이 정도로 좀 알아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문제 가볍게 풀이가 더 빨리 진행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앞쪽 부분이라 기본적인 항목들 질문하는 거니까 점수 확보 확실히 할 수 있게 정확하게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삼각형에서 변 길이 두 개 주어져 있고 각도 주어져 있는데 이 각도가 바로 끼인각이 되겠습니다. 변 길이에 끼인각 돼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역시 또 기본 문제가 나왔습니다. 2분의 1 AB 사인 세타. 물론 이 세타 값은 끼인각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죠. 자, 그러니까 뭐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도 쓰고 6도 쓰고 사인 60도 열심히 쓰겠습니다.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쭉쭉쭉 약분이 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약분해서 이제 4가 소거될 거고 6 남고 루트 3 남습니까? 자, 그러면 가볍게 6 루트 3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쪽 삼각함수 도형과 관련된 활용 파트를 공부해 가면서 사인 법칙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하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기본 골격이 되는 그런 학습 이론이죠.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해주면 지금 뭐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넓이 공식 하나만 써서 풀 수도 있는데 자 어떻게 두 개 이렇게 결합할까 이렇게 결합할까 이렇게 결합할까 아니면 뭐 세 개 결합할까 결합이 좀 많이 될수록 좀 어려워지는 뭐 그런 스타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확실하게 넓이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5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에서 A 각도, B 각도, 각도를 엄청 많이 주어졌는데요. 자, 표시를 좀 한번 해볼까요? 근데 B각이 좀 큽니까? A각, B각이 105도나 됐습니다. A각은 30도 주어져 있습니다. 130, 45도를 얘기해 주는 거죠? 맞죠? 150에 180 맞습니다. C각이 45도를 제공해 준 거군요. 자, 그리고 AB 길이 3 나와 있습니다. 이때 외접원 반지름을 물어봤다. 이건 뭐 거의 사인 법칙이죠. 사인 A분의 A는 이꼴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이꼴 2R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C각 조직 이렇게 제공된 거군요. 자, 그럼 풀면 되겠습니다. 사인 C가 사인 45도가 되겠고 그 다음 길이가 3 주어져 있습니까? 변길이 3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2R이다. 이렇게 됐을 때 외접원의 넓이 R을 구해야 되겠군요. R을 그럼 R이라는 것은 2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분의 3 처리해주면 요거 약분되니까 2분의 루트 2분의 3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파이 R 제곱이거든요. 굳이 유리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2분의 9 파이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있어야 되겠죠. 자, 2분의 9 파이 됐습니까? 뭐 간단한 사인 법칙이니까 뭐 흐름 다시 안 봐도 되겠죠. 주어진 정보에서 빨리 메모해서 각도 필요한 부분 구했고 그럼 뭐 연결이 쫙 되죠. 대응 변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사인 법칙이라는 거 금방 이해해서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5번까지 점수 확보들 확 돼가고 있으신 거 맞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제는 등차수열 문제입니다. 등차수열에 대해서 3항과 6항 주어져 있을 때 8항 구하라. 일반항은 안 쓰고 여기 항 넘버만 해가면 되겠습니다. 6항에서 3항을 빼게 되면요. 이 항 넘버만 딱 보면 되겠습니다. 3D 이렇게 곧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빼기를 하니까 12가 되는 거니까 공차가 얼마다? 공차가 3, 40이니까 공차가 4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항은 어떻게 구할까요? 뭐 간단합니다. 6항에다가 2D를 더하면 되죠. 항 넘버가 2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22에다가 8을 더하기 해서 30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랑 풀이 스타일이 조금 다른가요? 자, 보편적인 풀이 보여드릴까요? A 플러스 2D는 10, A 플러스 5D는 뭐 22. 이곳에서 연립해서 A하고 D를 아마 구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7D는 해서 이제 이렇게 대입해서 답을 하셨겠죠. 자, 저는 그런데 가장 효율적인 풀이 아마 진행을 좀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뭐 큰 차이는 나는 건 아니지만 등차 수열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해서 문제를 좀 가지고 살짝 좀 가지고 노느냐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관계를 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살펴보면 앞쪽 부분에서 점수도 정확하게 확보해가면서 시간 몇 초라도 좀 벌 수 있는 그런 풀이 살짝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7번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에서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삼각형이냐 옳은 거를 골라라고 했는데 쭉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삼각형이냐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이 길어 보이는데 좀 넌센스 같습니다. 야 이거 뭡니까? 이거 합차 공식이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도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그럼 코사인 제곱이죠. 오호. 됐습니까? 코사인 제곱해서 이렇게 B로 갈 것인지 코사인 제곱 B가 되는데 그대로 이걸 풀 것인지 그게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를 놓고요. 문제에서 코사인 제곱 A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그리고 여기가 B군요. 죄송합니다. B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되면요. 이쪽에서 사인 제곱 A하고 사인 제곱 B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사인 법칙이 더 고치기 쉽거든요. 2R분의 A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a제곱은 이꼴 b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가볍게 a하고 b하고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체크해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쉬운 풀이 쪽 이제 코사인 쪽으로 이렇게 고치게 되면요, 이거 코사인 법칙이 되니까 이거 코사인 b 같은 경우에 2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식이 복잡한 형태에다가 넣어서 정리되니까 이건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좀 현명하게 방법을 좀 처리했습니다. 사인 법칙이 훨씬 더 현명한 풀이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아직까지 7번까지 문제들은 좀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복잡한 부분은 아니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좀 하면서 풀이를 해가면서 점수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 고민하지 말아라, 양수다. 등비수열에 대해서 초항은 가르쳐줬고 다음 아름다운 항을 물어봤습니다. A2, A3, A4, A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또 나누기 하게 되면 R제곱, R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약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R 4제곱이 크다 이런 관계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재밌군요. 그러면 R제곱이 얼마가 되죠?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고, 자, 이때 A7을 구해달라. AR의 6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 곱하기 R 뭐 3의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그러면 27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는 54에다가 답을 하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8번도 역시 아직 그렇게 걸림돌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좀 속전속결로 잘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공차가 쌓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세항, 3항, K항, 7항 주어져 있는데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세 개 항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등차 중항에 대한 학습을 얼마나 정확하게 했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A, A-D, A+D 이렇게 해서 이웃하는 항 3개 써놓고 가운데가 이제 등차 수열의 중항이야. 이 정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ED, A-ED 이렇게 두 칸 떨어져 있는 이 관계에서도 양쪽 거를 더하면 가운데 거 2배 되는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3항하고 K항하고 7항 이렇게 되는데 이 K라는 것은 이 3하고 7하는 거에 어디의 숫자? 가운데 숫자인 거예요. 가운데.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등차 중항이 이룰 수 있으니까 K값은 자연스럽게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좀 우리가 개념적으로 쉽게 이해해주면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2배의 A 플러스, 자, 여기는 이제 K항이니까 K-1D는 이렇게 A 플러스 2D, A 플러스 6D 이렇게 막 이런 결과를 통해서 K를 찾으셔도 됩니다. 근데 개념으로 찾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 이해하셨죠? 자, 됐고요. 그 다음은 자, 1항, 2항, K항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됐습니다. A 2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2항? A 플러스 D 됐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관계 5항이었으니까 A 플러스 4D 이렇게 되죠. 자, 이 항들 사이에서 무슨 관계가 있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세 항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얘기는 역시 또 이번에 또 등비중항 이론을 쓰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A 플러스 D의 제곱을 하게 되면 양쪽 수를 열심히 곱하기 하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A 제곱은 이쪽에 할 때 소구가 되니까 2AD 플러스 D 제곱은 이꼴 4AD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D 제곱은 이꼴 2AD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싹 사라지는 거니까 A라는 것은 2분의 D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공차가 4라고 했으니까 초항이 2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K값 5가 되어 있고 1항 2였으니까 합해서 7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등차 중항, 등비 중항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느냐 질문하는 거니까, 자, 이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좀 체킹을 잘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 이해되시죠? 등차 중항할 때 이웃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대칭 구조 형태가 되면 다 된다라는 거에서 가운데 값 됐습니까? 자, 등비 중항 된다라고 했을 땐 이제 역시 가운데 거 제곱은 양쪽 거 이렇게 처리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번엔 이제 양쪽 가운데 거 제곱은 양쪽, 이게 이제 등비 중항식이 되겠습니다. 자, 등비 중항도 원래 등비 수열 이룰 때 이웃하는 3개 항만 되는 거 아니고 이 부분도 대칭 구조 형태가 되면 성립한다는 거 아시면 좀 더 나중에 또 다른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S3, S6 주어져 있고 S9는 어떻게 되느냐. 뭐 아주 간단하게 풀 수도 있는데 그걸 풀려면 좀 이론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식에 의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수식에 의해서 풀어가는 것은 항상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지금 논리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학습 잘 하셔서 다음에 좀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AR 해서부터 AR의 n-1제곱까지 등비수열 n항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서 맞추지 않고 쭉 해서 AR의 2n-1 끝난 것이 아니라 AR의 2n 제곱해서 AR의 3n-1제곱까지 하게 되면 여기 좀 끊어서 놓을까요? 이렇게 등비수열을 3n개를 쓴 겁니다. 3n개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요 합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S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SEN은 이렇게 이만큼을 다 합한 게 SEN이고요. 자, 그랬을 때 SEN을 곧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쪽에 이 합을 구하게 되면 R의 n제곱을 공통으로 끌어내면 AR 해서 AR의 2n-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요 부분이 SN 부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SN 곱하기 R의 n승 이렇게 처리가 됐고 이 녀석은 R의 2n제곱이 똑같은 모양이 돼서 이 합은요 SN 곱하기 R의 2n제곱 이렇게 처리가 돼요. 무슨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냐면 n개씩 합한 이 결과 SN 곱하기 R의 SN 곱하기 R의 2n승 이 부분도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SEN을 구하고 싶으면 SN에다가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S3n을 구하고 싶으면 SN에다가 1 더하기 R의 n승 더하기 R의 2n승 이렇게 논리 관계에서 수식을 이렇게 빠르게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이론 학습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S3이 21, S6이 아까 얼마 나왔었죠? S6이 189 나왔었네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S6이라는 것은 S3 곱하기 1 플러스 R의 세개니까 세제곱인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89하고 21 하게 되면은요. 자, 이 부분이 2, 9, 18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9가 되었으니까 R 세제곱이 8 이렇게 처리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S9를 구하라는 얘기는 S3에다가 1 더하기 R의 세제곱 더하기 R의 6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1에다가 1 더하기 여기가 또 8이었나요? 그럼 여기가 또 6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21 곱하기 이것이 그럼 얼마가 되는 거? 73이 되나요? 73 이렇게 처리. 와, 이거 계산을 또 확인해야 되겠네요. 73, 21, 73에다가 그럼 146입니까? 146. 와, 그럼 1533 이렇게 계산되네요. 1533 이렇게. 자, 다른 것보다도 중간에 제가 지금 이론 설명 이런 부분 논리 관계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학습 이 부분 좀 잘 하셔서 등비수열 그리고 지금 이 표현 형태로 되는 문제들이 의외로 좀 시험에 좀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좀 잘들 학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좀 이론 설명 좀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좀 복습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1번입니다. 어느 음악 사이트에서는 매달 말에 그달의 A 노래의 다운로드 건수를 발표합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발표한 A 노래 다운로드 건수를 매달 여기 아주 중요한 항목이네요. 매달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무슨 뜻이죠? 이분 등비수열이라는 이야기가 중간에 문장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캐치해야 되겠네요. 자, 1월 달의 건수가 1600건 됐습니까? 5월 달의 건수가 1000건 100건이죠. 100건. 1000건이나 100건이었어요. 너무 많이 줄어서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3월. 자, 1월, 5월. 자, 3월. 가운데 항을 물어봤습니다. 이거 뭐 물어본 거죠? 와, 이것도 등비 중앙을 물어본 겁니다. 아까 등비 중앙 관련 문제 풀이하면서도 살짝 좀 설명드렸는데 자, 굳이 이웃한 세 개 항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건너뛰는 항 넘어차가 똑같은 이렇게 되면 가운데 항이 되죠. 가운데 항이 되면 등비 중앙 관계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x라고 해주면 x 제곱은 1600하고 100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4제곱에 100제곱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러면은 400 이렇게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문제 형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등비 중앙 바로 이웃하는 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살짝 건너뛰는 항이 등장하더라도 등비 중앙이 된다는 사실 좀 알아서 정확하게 잘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11번 설명 마칩니다.
1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C 길이가 10, 각도가 20, 에이, 그냥 가운데 120도 주어지면 될 일을 이렇게 좀 장황하게 주어졌네요. 120도 B각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에서 변 길이 AC 정확치는 않지만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뭐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좀 낯선 문제 패턴이겠지만 공부를 조금 하는 학생이라면 이 부분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제2법칙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100 a제곱 더하기 c제곱 있고 마이너스 2ac 코사인 12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c제곱 처리되겠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딱 플러스 ac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곱셈공식 형태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c의 마이너스 ac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여긴 100 써주고 있고요. 자, 이 a 더하기 c 값을 문제에서 이렇게 12라고 주어진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144 딱 처리를 하게 될 거니까 자, 이 부분에서 ac 곱하기 한 결과가 44다. 이런 결론을 내라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는데 삼각형 넓이다. 이건 무난하죠. 2분의 1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12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게 2분의 루트 3에 4분의 루트 3에 곱하기 44 이렇게 되니까 약분이 아름다워서 11 루트 3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냐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2법칙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좀 잘 캐치하냐 이런 내용인데 자, 그 부분이 좀 잘 안 돼 있으면 좀 곤란한 거죠. 근데 이제 공식 구성상 코사인 제2법칙도 양변하고 끼인각, 삼각형 넓이도 두 변하고 끼인각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제2법칙하고 삼각형 넓이하고는 아주 자연스러운 관계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면요, 제2법칙을 써서 문자 사이의 관계. 근데 이제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곱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다. 자, 곱에 대한 정보니까 자연스럽게 넓이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이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문제 출제자가 낸 부분들 좀 캐치가 되겠습니까? 자, 그럼 큰 흐름틀 다시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서 다른 문제 풀이할 때 유용하게 좀 잘 써먹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3번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두 근의 합을 AN이라고 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부분들을 AN이라고 했다고요? 그냥 구하면 되죠. n분의 n 세제곱 플러스 n제곱 뭐 화려하게 써져 있긴 한데 뭐 약분이 뭐 잘 이루어지는 거니까 거기다 또 약분에서 인수분해까지 이렇게 이쁘게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괜히 포장만 좀 화려하게 했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an이 이제 확실하게 나왔는데 그 부분을 역수를 해서 집어넣겠다. 그러면 시그마의 n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처리하고 k 뭐 그냥 n이라고 썼으니까 n으로 갈까요? 1부터 10까지 해서 계산해달라. 자, 부분 분수 풀이해야 되는 아주 대표적인 모양 형태가 된 거죠.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이렇게 b-a를 한 이 결과가 1이니까 더 이상 쓸 게 없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 제곱 숫자를 대입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지워지는 항목이 보이니까 규칙적으로 갈 거니까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11분의 1이 이렇게 남는 거니까 11분의 10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PQ가 나왔을 때 뭐 P 더하기 Q를 하라고 했나요? 자, 그러면 가볍게 여기는 또 체킹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됐습니까? 자, 괜히 이제 괜스레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보다 아주 쉽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문제에서 시키는 부분들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여러 가지 수열 형태에서 부분 분수로 고쳐서 풀이 진행한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겁니다. 고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처리했던 부분 됐죠? 그 부분제를 적용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학습 좀 철저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14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 가르쳐줬고 공차 가르쳐줬습니다. 엄청나게 가르쳐줬습니다. 자,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반항부터 좀 알아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4n 33 되려면 37 이 정도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숫자들이 사실 33부터 이제 숫자가 점점 줄어가는데 이곳에다가 9를 구하면 4, 9, 36 이렇게 처리돼서 마이너스 36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10항을 구하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즉 1항부터 9항까지는 모두 양수로 구성이 되겠고 그 다음 10항부터 그 이유는 음수로 구성되어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합을 구했을 때 합이 최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양수들만 열심히 더하겠다. 음을 더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9항까지만 합하면 되겠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합공식 갈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일반항 구해서 언제까지 좀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지 이 부분만 판단을 하면 쉽게 풀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설명 정확히 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문제의 뜻 파악을 한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이제 풀이를 진행한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더욱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좋은 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AB 길이, BD 길이, 그 다음에 AD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4, A, 5 이렇게 주어진 걸 얘기하는 거군요. 사각형이 원에 대접하고 있다. 반지름의 길이가 라지할 때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조번 반지름 길이를 가르쳐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의 외조번이면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사인 법칙이죠. 사인 A분의 A는 이꼴 사인 B분의.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자체를 보니까 A만 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R 사인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외조번 반지름 길이가 3 주어져 있다면 6 사인 A 이렇게 돼서 A 값은 6 사인 A가 될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뭐 이거는 사인 법칙 물어본 거니까 당연히 됐습니다. Yes sir. 자, 니은 들어갑니다. A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위에 그림 가가지고 변 길이 3개가 그럼 다 주어진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때 이제 각도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럼 니은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코사인 법칙을 물어본 거죠. 코사인 A 두 배의 변 길이를 좀 열심히 써서 4 곱하기 5 쓰면 되겠고 16, 25 빼기 A 제곱 이렇게 처리됐는데 이 이제 A 값을 문제에서 주어진 거죠. 됐습니까? 오호, 그렇군요. 그러면 2, 4, 5 처리됐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41에서 뭐 40이 아닌데 이쪽에 지금 얼마를 집어넣은 거죠? 36 집어넣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6 지워지고 20 지워지고 그럼 5밖에 안 남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코사인의 값이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값이 8분의 1 이렇게 나왔는데 A 각도가 90도보다 큽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코사인 값이 90도보다 크게 되면 2, 4분 가게 돼야 되니까 이 값이 그러면 이제 음수가 나와야 되죠. 늠름하게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90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니은은 잘못된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C각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디귿은. 근데 C각은 곧 무슨 각과 관련인 거죠? A하고 관련인 거죠. 이 두 각을 합하면 몇 도가 되는 거니까 180도가 되는 거니까 A각에 대한 해석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각 C의 최소. 자, 디귿에서 이제 각 C의 최소란 이런 표현을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각 A하고 더하기 각 C 해주면 이제 180 이렇게 처리되는데 됐습니까? 각 A라는 것은 그럼 180 마이너스 각 C 이렇게 처리되겠고 요거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A각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A각의 최대값 이런 형태로 최소값 이런 얘기는 A각의 최대값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코사인 법칙을 좀 써서 그럼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배에 4배에 5배 처리해주고 자, 이것이 이제 16에 25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1입니까?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처리됐는데 이것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 값이 1, A 값의 범위가 지금 1보다 크고 루트 2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자, 루트 21이 좀 해볼까요? 루트 21을 하게 되면 여기 21 들어가니까 2, 4, 5 처리되고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네요. 와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20에 2분의 1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A 각이 20 A의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다. 자, 그렇다면요. 각 A가 몇 도가 되겠습니까? 각 A가 60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각 C는 당연히 180도 이렇게, 아니 120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A 값이 1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죠? A 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는 코사인 A 값이 점점 커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 값이 커지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A 각은 어떻게 되겠다? 작아지겠다. 점점 작아지겠다. 됐습니까?
A 값이 작아지겠다는 이야기는 또 C 값은 또 다시 커져가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A 값이 점점 루트 21보다 작아져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질문 던지고 있는 각 C의 값은 점점 커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각 C의 아까 최소값이 얼마겠죠? 아까 120도가 나왔었죠. 아까 그 값보다 더 큰 결과가 나와지는 거니까 각 C의 최소값은 몇 도다? 120도다라는 이런 표현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호. 이야, 주어진 식의 값을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헷갈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집중해서 잘해야 되겠습니다. 맨 처음 기억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요. 외접원 반지름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써야 되겠다. 가볍게 해결됐습니다. 니은요. 변길이 3개가 주어진 패턴이니까 코사인 법칙 써서 판단해주면 되겠다. 디귿요. 이제 요 해석이 좀 헷갈립니다. C각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성질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코사인 A 값을 이용해서 이제 이 C 값을 해석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뭐 각 C라고 써놓고 해석해도 되나요? 각 C는 이꼴 뭐 180 마이너스 각 A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어찌됐든 코사인 법칙이 있는 이 부분들 다시 써놨고요. 이때 이제 여기 문제에 주어져 있는 변길이 A 값이 루트 21, 1 집어넣었을 때 결과를 좀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21 열심히 집어넣어서 처리해서 그때는 C각이 이제 120도라는 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뭐 1 집어넣었을 때 계산이 좀 잘 안 되는 형태죠. 계산이 되는 겁니까? 이거 계산이 되는 건가 봅니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20에 2니까 40분의 여기 1 집어넣으니까 40이니까 와, 코사인 값이 1 이렇게 되는데요. 와, 그러면 코사인 값이 1 된다는 얘기는 각도로 따지면 0도 근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 크다니까 0도보다는 이제 크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 C 값은 이제 180도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각도 C는 180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군요. 아까 이 부분을 계산 안 되는 줄 알았더니 40이라서 계산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자, 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도 최소값이 120도가 되는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좀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자, 해석을 좀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 거니까 집중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설명을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습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수열에 대하여 SN이 주어진 거죠. 시그마 되어 있지만 열심히 n까지 합이니까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 상수항이 있는 게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등차 수열이라면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상수항이 존재하는 거니까 좀 초항이 규칙에 어긋나는 거니까 S1 이꼴 A1 통해서 초항을 좀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요 녀석 신경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SN 빼기 SN-를 해도 되고요. 제가 주로 많이 이용하는 해석을 이용해서 뚝 잘라버리고 요식을 가지고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이 없는데 최고차항 계수의 2차항 계수의 2배. 자, n의 2차식 상수항 없다. 2차 계수 곱하기 2가 공차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특징인데 아까 이제 여기 상수항이 있어서 이제 문제돼서 초항을 또 따로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뚝 잘라버리면 이제 완벽한 등차 수열의 합이 되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처리하게 되면 자, 2n 이런 형태로 좀 빨리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여기다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제 정상적인 수열이라면 2, 4, 6, 8, 10 이렇게 이제 쭉 나가는 건데 여기 첫 번째 항이 2가 아니라 이제 4가 써져 있는 그런 형태의 수열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문제풀이 들어가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그마 3K 곱하기 A의 2K-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K-1은 이제 홀수 항들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역시 초항이 들어가니까 이게 녀석이 이제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니까. 그죠? 초항이 이제 이 규칙에서 이제 어긋나는 거니까 초항을 좀 따로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1항부터 5항 이렇게 됐을 때. 됐습니까? 자, 그럼 뭐 식으로 할까요? 아니면 뭐 숫자로 할까요? 뭐 숫자로 해도 뭐 1, 2, 3, 그 다음에 12, 14, 우리도 좀 숫자 커지는 거니까,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좀 제대로 잘 하는 거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쪽이, 맨 처음에 여기 이제 1 집어넣게 되면 1이니까,
뭐 3은 공통으로 끊을까요? 3 공통 끄집어내고 나서 계산을 쭉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시그마 k에 a에 2k-1 이런 형태 k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1항일 때가 문제가 되죠. 그죠? 어떻게 처리되게 되겠습니까? 자 1항일 때 이제 1항하고 1하고 곱하기 해주니까 답이 4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규칙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로 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곳에서 얼마가 부족하죠?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그냥 가볍게 이제 이걸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가 부족한 거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좀 채워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괄호치고 그럼 여기를 이제 우리 정상적으로 K에다가 이 부분 자 이제 두 칸마다 건너뛰는 거니까 이제 공차가 2로 이제 계산했고 공차가 이제 4로 바뀌거든요. 4K 초항 이제 2를 맞춰줘야 되니까 빼기 2 이렇게 처리해서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 부족한 부분 채워졌으니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제 2 또 튀어나가서 6 시그마 됐습니까? 여기가 이제 2K 제곱 빼기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부분은 뭐 이제 계산해서 나중에 6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 3은 6 여기 좀 튀어나갔고 됐습니까? 이 공통 나가서 처리가 된 거죠. 아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자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처리가 되겠고 빼기 2분의 n 플러스 1. 자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됐습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더 빠르겠죠? 자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2 곱하기 n에다가 5를 집어내야 되니까 5, 6, 11 처리해야 되겠고 2분의 5, 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더하기 6 안 될 뻔했습니다. 6이 이렇게 지워지는 거니까 뭐 계산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냥 곧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10에다가 110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15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 곱하기 하고 더하기 6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가 그러면은 95인데 6을 곱하기 했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5, 6, 30에 6, 9, 54에 57이 됩니까? 57 더하기 6 처리됐으니까 자 576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규칙 하나 어긋나니까 뭐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신경 써야 될 항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집중 정확히 잘해야 됩니다. 전 이런 문제 계산 한번 미스나면 시간 많이 써서 풀어놓고 틀리는 거니까 진짜 잘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등차수에서 초항 혹은 뭐 등비수에서 초항 어긋나는 규칙들 잘 나오는 거니까 집중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규칙에서 정상적인 규칙에서 어긋난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 없다 2차 계수가 공차다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되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초항들을 따로 구해놔야 되겠고요. 정상적으로 일반항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수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칙을 좀 점검해 보면 4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식으로 보게 되면 이거 이제 2로 계산될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걸 다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초항을 이제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게 아무래도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항이 들어간 형태로 계산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2로 계산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4 숫자는 거니까 더하기를 또 따로 더 처리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접근하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에도 불구하고 식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과정은 계산을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침착하게 복습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신경 써야 될 항목들이 좀 있으니까 집중해서 공부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7번이 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와 루트 나와 있고 x 범위가 이제 이렇게 쫙 주어진 상태에서 만족하는 또 정수의 개수다. 그러면 an을 열심히 구한 다음에 합을 구해달라. 뭐 일반항만 구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 나오면 자 이제 문제의 뜻 출제자가 원하는 뜻파악을 제대로 잘 못하고 풀이가 좀 잘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n제곱 마이너스 1. 자 사실 이 부분은 루트 n제곱 물론 n 이거보다 어떻게 딴 뜻입니까? 작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요 루트 9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2라는 건 뭘까요? 자 여기는요 9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여기가 3n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값은
3n 플러스 1보다도 더 큰 값이다 이런 얘기를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이 x 범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루트 n제곱 마이너스 루트 9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요거보다 큰 숫자에 뭐 붙어 있겠다? n 붙어 있겠다. 그럼 n 플러스 1, n 플러스 이제 쭉쭉쭉쭉 가다가 이 부분이 3n 플러스 1보다 더 큰 숫자니까 그거보다 더 크면 안 되죠. 2가 되게 되면 더 크니까 요 숫자까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연속한 숫자들이 합이니까 여기서 개수를 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고 두 숫자가 다 더하기 하니까 플러스 1을 해주면 이제 개수가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하하. 그래서 an이라는 것은 2n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때 sn을 구해달라. 뭐가 되겠습니까? n제곱 조항 자체가 4니까 n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안되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시그마 2배의 k 플러스 1 1부터 n까지 처리됐습니까? 그럼 뭐 좀 더 보여드릴까요? 자, 2분의 n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2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아마 계산하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S10을 구해달라. 10을 집어넣으니까 100이 되겠고요. 다음은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30해서 답을 구해가는데 무난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30 나와라. 있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긴장감을 팍 주는 거죠. 와, 곧바로 식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부분 찾아야 되는데 이 뜻 파악들을 좀 정확하게 그래서 자,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는 이 과정까지가 만만치 않은 거니까 정확하게 제 설명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되시겠죠? 자, 17번 설명 마칩니다. 이번에는 18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SN이 우와, 이런 걸 계산한 걸 SN이라고 했습니다. 특징들이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기도 하고 뒤에 숫자가 1, 2, 3, 4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하는데 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더하기 했다.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되겠다. 와, 계산 복잡한데 뭐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봅니다. 이거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 수학적 기납법 어떻게 되죠? 정의된 초항 알아봐야 되죠. 정의된 초항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의된 초항 n이 1일 때 알아보겠습니다. 좌변은 이곳이니까 뭐 항이 하나니까 이쪽에다가 열심히 1을 대입해 보니까 0 됐고요. 우변은 뭐 계산 결과니까 이쪽 식이 SN이 되겠죠. 그곳에다가 역시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니까 성립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K일 때 성립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M이라고 했네요. M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고 나중에 그럼 뭡니까?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보여가는 요 절차를 보여가는 게 이게 이제 귀납법 증명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식에 대한 특징을 좀 써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식 특징에 맞춰서 좀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N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 됐습니다. 그 다음 자, 요 부분이 이제 n으로 세팅이 딱 돼서 n 빼기 이렇게 갈 거니까 sn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sn 플러스 1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좀 이해됐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 k 승되는 것도 이해됐고요. 뭐가 되겠습니까? n 플러스 1에서 빼기 k에서 열심히 제곱해서 가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sn 플러스 1.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숫자하고 지금 여기 숫자인 이 부분이 맨 처음에 주어진 식에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해결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그러니까 FM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n 플러스 1이다. 미리 좀 구해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건 처리가 됐는데 이 식이 갑자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또 이게 뭡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 찾기가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이제 식들을 다시 한번 좀 써보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 마이너스의 n 플러스 1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 빼기 2의 제곱 빼기 n 플러스 1 뭐가 되죠?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근데 좀 식을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의 m 제곱 더하기 m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m 마이너스 2의 제곱
뭐 그 다음 규칙은 n-3의 제곱 이런 규칙으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써진 게 이제 좌변 식이었는데 오른쪽 식은 그럼 뭐냐? 뭐 네모니까 모르니까 잘 알겠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더하기 시그마 그 부분 좀 써볼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뭐라고 써 있죠? m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에다가 m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k 플러스 자, 근데 이 뒤에 부분 다시 써보면 뭔지 아십니까?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플러스가 되겠고 m-1의 제곱도 있고 됐습니까? 다음에 마이너스가 부호 바뀌게 되겠습니다. 야, 와우. 바뀌고 2의 제곱 또 다시 바뀌고 m-3의 제곱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잘 살펴보니까 요식 모양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옮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네모칸 부분에 있어야 될 것은 자,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m 제곱이 써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나가 되겠습니다. 자, 나를 중간에서 또 gm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gm이라는 값이 이꼴 마이너스 m 제곱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을 또 잘 살펴보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호, 여기 써져 있는 이 부분은 무슨 모양하고 똑같다고요? 자, 우리가 구해냈던 모양하고 부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 식, 여기 이제 m이 들어가 있게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게 마이너스에 m-1의 제곱 더하기 m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가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됐던 식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부호만 반대되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계산 결과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뭐라고 주어져 있었죠? 애초에 SN이라고 주어졌던 부분에 이제 m을 집어넣어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마이너스에 m-1 이렇게 이제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중간에 또 마이너스 이렇게 꺼내 놨으니까 이 부분이 바로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다에 해당하는 거고, 다에 해당하는 것은 HM이 해당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때 한번 좀 계산해 볼까요? F11이다. F가 이렇게 계산되는데 여기다 이제 F11 분의 G10 H9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F11이라는 것은 그냥 10부터 먼저 쓸까요? 숫자가 들어가니까 달라지니까 아마 다시 써야 되겠죠? 자, 12분해가 되겠고요. G10 G가 뭐였죠? 여기 있었군요. G 여기 써 있습니다. 마이너스 10 집어넣으니까 10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여기 또 다시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그냥 플러스로 바뀌겠습니다. 자, 2분의 9를 집어넣으니까 9 곱하기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됐죠? 자, 3, 4, 12가 되겠고 4, 2, 8 이렇게 지워지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0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적 기납법 증명 과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네모칸 채워가는 뭐 그런 문제 형태인데 주어진 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풀이가 쉽지 않은 자, 이 수학적 기납법 문제 중에서는 상당히 레벨이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특히 시그마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시그마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근데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풀었었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식 부분이 이렇게 이제 같아지는 부분들이라는 걸 찾아내고 그렇다면 또 이 부분이 또 문제 주어진 부분하고 또 연관성이 있다 해서 이제 찾아가고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좀 이해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실제 시험 장소에서 이런 걸 만나면 쉽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수학적 기납법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고3 문제 모의고사에 4점짜리들에서 출제가 이제 되는 그런 형태들이니까 이제 교과서 수준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간단한 문제들은 좀 무난히 풀이가 되겠지만 이렇게 수능 4점짜리에 나와 있는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과서 풀던 것처럼 그냥 눈으로 뚝뚝 이렇게 띡띡 쳐다보고 가볍게 이건 이거겠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고요. 주어진 식들을 좀 이렇게 써서 식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난이도 높은 문제에 대한
대해서 적응해가는 방법이니까 제가 했던 방법들을 좀 따라서 좀 식을 쓰고 하는 이런 연습들을 좀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18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서술형 첫 번째 19번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 수열의 일반항과 10항의 값을 구해주십시오. 1, 4, 7. 이 정도는 조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차이가 계속 3씩 이렇게 차이가 나 있다는 얘기는 등차수열이란 얘기죠. 등차수열. 자, 서술형이라서 이거를 이제 등차수열 a 플러스 n-1 t 이곳에다가 열심히 이렇게 집어넣어서 풀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사실 n의 1차식 1차 계수가 공차다 이런 정보를 있으면은 좀 더 빨리 풀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서술형 답지니까 자 뭐 이제 초항이 1이었어 공차가 3이었어 이런 형태에서 이것을 아마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뭐 그렇다고 이제 제가 쓰는 것 자체를 그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n에 대한 2차식 n에 대한 1차식 1차 계수가 공차가 3이라는 거 같으니까 3엔 쓰면 되겠고 초항이 1을 맞추려면 1 대입했을 때 계산 결과 3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볍게 일반항을 구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10을 대입하면요 30에서니까 28 처리해서 10항 구해가는 거 문제 없죠. 자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출제자가 뭐 곧바로 점수 다 해서 주기 뭐하니까 좀 나눠서 주려고 좀 이렇게 따로따로 좀 두 개를 구하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등차 수열 일반항이라서 더 이상 뭐 설명 안 드리고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야 될 문항은 서술형 두 번째 20번 문제가 되겠고 좋은 고 시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조금 긴장해서 집중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라는 것은 0이 아닌 자, 수열 an이 주어진 식을 만족합니다. 초항 1인데 그 다음 이 주어진 식이 하하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걸 이제 기납적으로 정의됐다. 뭐 점화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좀 집중해서 볼까요? 자, 이제 곱하기 돼 있으니까 우리는 좀 헷갈리면 이제 이렇게 전개를 좀 다시 해주면 되겠습니다. n 플러스 1 되겠고 an 되겠고 전개해 주니까 an 플러스 1 똑같은 항이 생긴다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an 플러스 1 빼기 an 이항시키고 이 부분은 가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전체를 요 항의 곱으로 나누게 해주면 되겠죠. 이 항으로 전체를 나누게 한다. 그럼 이 부분은 an 분의 1이 되겠고, 여기 부분은 an 플러스 1 분의 1이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역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항상 차이가 2가 되는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화수열이라는 것을 학습하지 않았을 텐데 예전에는 이런 조화수열이라는 부분도 과정이 있었거든요. 자, 역수가 등차수열, 일정한 차이, 등차수열 이런 것을 조화수열이라고 한다 하는데 조화수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모르더라도요. 자, 이 부분은 항상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오겠다, 2가 나오겠다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두 번째 문항은 자, bn이 새롭게 또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괴상합니다. 자, 이때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시그마가 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풀 수는 없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ak 이 부분이 무엇인지 자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bn이라는 거 오호 bn입니다. bk 부분이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해서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건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뭡니까? A1 1 집어넣으니까 분의 1 처리가 됐고요. 다음 2를 집어넣게 되면 A2까지는 좋은데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됐습니까? 다음은요. A3 분의 다시 플러스가 됐고 다음은요. A4가 되는데 마이너스. 자 그럼 이렇게 짝을 지었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2하나까지 가는 거니까 이렇게 짝을 지게 되게 되면 결국은 뭐 이런 짝된 개수는 이제 n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 이렇게 짝진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자, 아까 위에서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1번에서 풀어놓은 부분하고 연결시켜 가는 거죠. 자, 됐습니까? 위식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n 플러스 2유탄 두 항 사이 차이가 항상 2가 되어 있습니다. 1항 빼기 2항, 2항 빼기 3항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개수가 n개다.
2가 n번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이제 2n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나올 리가 없었던 겁니다. 1번하고 다 연결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이곳에 다시 시그마. 됐습니까? n은 1부터 다시 어디까지? n은 1부터 10까지. 2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2 곱하기 2분의 10, 1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110 해서 답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 문제 그럴싸합니다. 자, 특히 2번 문제 부분에서 자, 이 구하는 부분, 이 부분은 그래도 뭐 수직 정리하는 거니까 좀 센스 있으면 뭐 잘 안 되더라도 여기까지는 뭐 무난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하고 이거하고 이제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을까 이거 좀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곱으로 나눠 간다는 게 이제 힌트니까 그 부분 좀 처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니은 부분들은 시그마에 시그마 나와가지고 이걸 뭘 하는 거냐 해서 좀 당황할 텐데, 자, 기호라는 것은 너무 두려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긴 식을 그대로 다 쓰기 뭐하니까 그거를 이제 줄여서 쓴 게 시그마니까. 근데 이 시그마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풀어서 써서 무슨 식인지 알아보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규칙으로 나가는 거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부분이 또 그냥 생뚱맞게 이것만 가지고 풀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고요. 위에서 풀었던 부분하고 연결시키는 거니까 항상 2가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항 구하고 그 다음 계산해 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 아주 훌륭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당황하지 않고 처리해가는 그런 거 학습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조원고 시험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20번을 끝으로 조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